2025년 5월 64년 용띠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좋은 기운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능력이 주변에서 인정받고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도 불안함을 느끼며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당첨운이나 횡재운에서 기회를 놓치고 어떤 물건을 곁에 둬야 운이 풀리는지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금전 손실이 발생하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순간에 확신이 없어 망설이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4년생 용띠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돈의 흐름을 살리고 뜻밖의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금전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행동,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는 당첨운의 흐름, 갑자기 찾아오는 횡재의 조건, 그리고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풍수 아이템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달의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4년생 용띠의 5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5월은 특히 그 불의 성질이 더욱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불은 따뜻하고 활발하지만 과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띠는 본래 흙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띠로 불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흙이 메말라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5월은 용띠에게 있어 좋은 기운과 도전의 기운이 동시에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한 달입니다. 불의 성질이 살아나는 이달은 활동성과 추진력이 강화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얽히고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64년생 용띠는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나 단체 활동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기 쉽고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의 의견이 존중받는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달의 가장 큰 장점은 과감한 실행력과 사람을 이끄는 설득력입니다.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할 때 주변의 도움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 작은 행동에도 반응이 따르며 그에 따라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꺼내고 실행해보는 데에도 좋은 기운이 따라붙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기획을 제안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멈춰있기보다는 움직이고 시도해야 합니다. 일이나 계획이 생각처럼 빨리 풀리지 않더라도 흐름을 끊지 말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몸을 움직이는 일, 공간을 재정비하는 일, 정리와 청소, 서류 정리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변화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관계의 흐름을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도 지금 시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달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달은 의욕이 과하게 올라가는 만큼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올해 체력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분노나 고집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과의 갈등, 아랫사람과의 충돌, 친구나 가족 간의 말다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소에 자제하던 말이나 표현이 갑자기 튀어나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이달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달에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한 확장과 과신입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보다 더 크게 버리거나 자기 판단만 믿고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면 반드시 후회할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앞서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나 거래, 새로운 사업 제안 등은 이달에선 유혹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고 불안정한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거나 남의 말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고집이 강해져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으니 작은 다툼일수록 빨리 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64년생 용띠의 5월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자 동시에 실수를 하면 후회로 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변의 도움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흐름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달을 단단하게 채워가면 남은 시간도 훨씬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5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불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달로 에너지가 확산되고 확장되는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기운은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때 흙의 성질을 가진 용띠는 불의 성질을 어느 정도 품을 수는 있지만 일정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금전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이중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따라오는 시기이며 흐름을 잘 타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손실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64년생 용띠는 이미 인생의 여러 사이클을 경험해온 세대입니다. 이들이 맞이하는 5월은 특히 과거에 해왔던 일 혹은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과 경력에서 새로운 수익의 단서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미뤄두었던 계약, 중단된 거래, 끊겼던 거래처 등이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며 예전의 관계에서 돈이 되는 정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인이 먼저 신호를 주고 관계를 정리하며 정성을 다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점은 현금 흐름의 회복입니다. 유동성이 막혀 있었던 분들에게는 조금씩 자금이 돌기 시작하며 돈의 흐름이 머무르지 않고 순환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갑작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던 재정적인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예상치 못했던 지출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해오던 부업이나 소소한 일들에서 실속 있는 수익이 생기고 지인에게 소개받은 작은 일거리나 투자 제안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득을 다변화하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고정되기보다는 작더라도 여러 갈래로 소득의 구조를 짜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일, 임시적인 용역, 기술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 등 일시적인 수익권도 본인에게 맞다면 과감하게 시작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수입만으로는 예기치 않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갈래 이상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달의 금전 흐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보의 오류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온 투자 정보, 돈을 불리는 방법,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 등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정확한 근거 없이 흘러들어온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소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위험 신호를 그냥 넘겨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주변에도 충분히 상담한 후에 움직여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소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은 계절의 변화와 심리적 불안정이 겹치는 시기로 기분 전환을 위해 큰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거나 단순한 만족을 위해 지출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외모, 이미지 개선 등과 관련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역시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다음 달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에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은 기대감만으로 돈을 쓰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입이나 추후 들어올 예정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곧 갚겠지 하고 방심하거나 진행 중인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먼저 돈을 쓰게 되면 결국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갚는 문제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나 공인된 기관을 통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불어 이달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금전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오해를 불러오고 관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얽히면 감정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금전 거래나 보증, 공동 투자 등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류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말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5월은 64년생 용띠에게 금전의 균형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돈이 완전히 모이는 달은 아니지만 흐트러졌던 구조를 정리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스스로 끌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움직여야 기회가 보이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수익이 들어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실속 있는 소비, 신중한 판단과 확실한 근거, 이 네 가지를 지킨다면 이달의 금전운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5월 당첨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불의 성질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뜨겁게 달구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기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작은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이 누구에게나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첨이라는 것은 운과 흐름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매우 섬세한 기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들어오는 기운의 결을 정확히 읽고 맞춰가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64년생 용띠는 올해 여러 흐름에서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달의 흐름은 그 기운을 짧고 강하게 밀어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첨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권처럼 숫자를 맞추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의 추첨, 공모전 결과, 우연한 제안, 심지어 일상 속에서 받는 무료 혜택과 같은 예상 밖의 기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달의 기운은 그런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불의 기운은 용띠에게 활동성과 직관을 자극하게 되므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순간에 감각이 평소보다 더 예리해지고 그 예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간단한 퀴즈나 추첨 같은 것에 참여할 때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달의 가장 좋은 점은 작은 기회를 잡는 능력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얻는 당첨이나 혜택, 타인의 도움이나 제안 등이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특히 숫자나 타이밍, 장소 선택에 대한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나는 달이기 때문에 간단한 추첨이나 경품 행사, 소소한 복권류에도 한 번쯤은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르게 이달에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기회에서 당첨의 기운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형 복권이나 고위험 고수익 구조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이벤트, 사내 복지, 지자체 응모 등 생활 속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회를 직접 찾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첨운은 스스로 움직이고 참여할 때만 살아납니다. 누군가 알려주기를 기다리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지나치게 되면 이 좋은 흐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없던 온라인 설문조사나 간단한 미션형 앱 이벤트에도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간 정보일 수 있어도 나에게는 새로운 행운의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의 흐름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의 성질이 강해지면 직관이 예리해지는 대신 욕심도 쉽게 자극됩니다. 무언가에 한번 맛을 들이면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당첨을 반복적으로 기대하거나 결과가 좋았던 경험에 의존해서 계속 비슷한 시도를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당첨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무리한 액수의 복권을 반복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좋은 기운을 빌미로 고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를 기반으로 한 고정된 패턴의 반복입니다. 행운은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그 자리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운을 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과거의 운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이달은 기회를 주되 그 기회는 새로운 방식과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게 되므로 열린 태도와 유연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영역은 온라인 정보와 심리적 유혹입니다. 최근 들어 당첨을 미끼로 한 가짜 이벤트나
유료 응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달이므로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흐름은 진짜와 가짜, 실속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달의 용띠는 주변의 시선을 많이 받게 되는 흐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운의 성격도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만의 영역에서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이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달에는 가벼운 인사, 소통, 협력, 모임 등의 행동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4년생 용띠의 5월 당첨운은 일상 속 숨은 기회를 발견하는 달입니다. 거창한 기대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시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감각적인 선택과 행동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만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 흐름은 꺾이고 기회는 멀어집니다. 기대보다 참여를, 추측보다 실천을 앞선다면 이달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당첨의 기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4년생 용띠의 5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불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달이며 이 불의 기운은 움직임을 강하게 만들고 기회를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본인의 에너지 흐름을 정리하고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풍수적인 물건들입니다. 단순히 장식용을 넘어 공간의 기운을 조정하고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 풍수 물건들은 이달의 기운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운을 상승시켜줄 수 있습니다. 64년생 용띠에게 5월은 흐름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피로감,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 심리적으로 작은 동요를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물건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며 그 물건들이 실제로 삶의 방향성과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물건은 붉은색 계열의 조명 또는 촛불 장식기입니다. 이달은 불의 기운이 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외부로 발산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때는 단순한 조명보다는 공간 안에서 따뜻한 불빛을 내는 붉은 계열의 조명이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붉은색은 용띠가 원래 가지고 있는 흙의 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색으로 작용하여 무기력하거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명은 현관, 거실, 서재 같은 주 활동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 이후에는 공간이 어두워지면서 기운이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조명을 밝혀두면 마음의 안정감과 동시에 공간의 흐름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단순히 정우나 등기구가 아닌 자연스러운 불빛을 모티브로 한 촛불 무드 등 붉은 유리갓의 램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조명은 금전의 기운도 함께 불러오며 잔잔한 운을 움직이는 데 효과가 큽니다. 다만 너무 강한 조명은 에너지를 과하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의 불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풍수 물건은 나무 재질의 팔찌 또는 목걸이입니다. 나무는 불의 기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달처럼 불이 강한 시기에 이를 적절히 흡수하거나 순화시켜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용띠는 원래 단단한 땅의 기운을 지닌 띠로 나무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손목이나 목 주변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위로 이 부위에 나무 기운이 닿아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의 폭발이나 판단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나무 장신구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한 디자인에 천연 나무의 질감이 잘 살아있는 제품이 효과가 큽니다. 원목으로 깎은 팔찌나 불교식 염주, 간단한 나무 목걸이 등이 좋으며 중요한 회의나 만남이 있는 날 착용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는 결국 대인운을 좋게 만들어주고 금전적인 흐름이나 기회 포착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풍수 물건은 동남 방향에 두는 유리 그릇 속 물과 구슬입니다. 물은 이달의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남 방향은 5월의 에너지에서 변화와 확장의 기운이 몰리는 방향인데
이곳에 물을 적절히 배치하면 과도한 욕심이나 감정의 불균형을 잡아주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효과를 줍니다. 유리그릇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며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정 구슬이나 맑은 세개돌을 함께 담아두면 기운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풍수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기운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첨운이나 사람을 통한 기회, 예상치 못한 행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조용한 공간에 이 물그릇을 두면 스트레스와 잡념을 정화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나 돌은 검정, 하늘색, 투명 계열이 좋으며 이들은 각각 안정, 확장, 정화를 상징합니다. 단, 물이 오래되거나 탁해질 경우에는 그 기운이 정체되어 오히려 불운을 부를 수 있으니 반드시 매일 갈아주고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처럼 5월은 기운이 강한 만큼 조절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다스리는 풍수 물건들은 단순히 인테리어나 기분 전환을 넘어서 실제로 운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64년생 용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균형이 인생 후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조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조명, 나무, 물과 구슬, 이 세 가지를 통해 5월의 흐름을 단단하게 정돈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과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